자, 선언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게 두 가지, 타입과 길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게 그냥 세 개의 공간을 딱 마련을 한 거고, 그렇죠? 자, 그럼 공간이 마련됐으면 값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값이 다 있습니다. 자, 제가 인트 3개짜리 배열을 만들었죠. 3개짜리가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비어있는 게 아니라 무조건 값이 있어요. 왜냐면 배열은 만듦과 동시에 길이가 정해지고 그 길이만큼 데이터가 생성이 돼요. 근데 우리가 뭐 값을 넣은 적은 없잖아요. 그래서 다 0으로 초기화가 됩니다. 0 3개가 만들어져 있는 상태예요. 실제로 출력을 해보면 0이 나옵니다.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다 출력해도 0이 나와요. 자, 그래서 배열을 만들면 무조건 길이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뭐 하나 넣는다고 해서 1개고 2개 넣는다고 해서 2개 아니에요. 무조건 3개 만들어진다고 딱 우리가 지금 확인했죠. 5개 만들면 0 5개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1번째 이 공간 자체를 삭제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제가 여기를 다시 1, 2, 3으로 채워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방 잡고 하나씩 대입을 통해서 값을 넣어줘야만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가 저장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여기 배열에서는 삭제라는 기능이 없다 그랬죠? 그래서 2라는 걸 삭제하고 싶어요. 삭제를 1, 2, 3에서 삭제를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길 바라는 거냐면 1, 3 이렇게 나오길 바라는 거거든요. 이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1, 2, 3일 때 이거 자체를 없애버려야 되는데 공간은 딱 결정된 순간 무조건 고정입니다. 얘 자체를 삭제시킬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값을 없앨 수도 없어요. 값은 무조건 들어가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여기를 0으로 넣는다고 해서 0이라는 게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0은 0으로서의 또 어떤 숫자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 가운데를 0으로 바꾼다 한들 이건 삭제가 아니에요. 그죠? 103 이렇게 바뀌는 것 뿐이죠. 자, 그래서 삭제를 하려면 배열에서는 삭제 기능이 없어요. 삭제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 우리가 삭제처럼 보이게 해야 됩니다. 삭제처럼. 자, 2를 삭제하면 이게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건데 절대 이게 안 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삭제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 다음에 3이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3을 이렇게 복사를 해요. 자, 그러면 1, 3, 3이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이걸 사용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1, 3 이렇게 모양이 바뀌었죠. 이렇게 삭제처럼 우리가 보이게 하는 것이 절대 삭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문제는 근데 이게 원소가 좀 많다라고 가정을 하면 6까지 한번 해보죠. 4, 5, 6. 이 상태일 때 2를 삭제하려면 아까처럼 3을 여기다 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1 다음에 3이 오니까. 그럼 3이 2개가 되거든요. 그렇죠? 또 4를 여기다 복사를 해야 돼요. 이거 4가 되면서 4가 2개가 되죠? 5를 또 복사를 해요. 6을 또 복사를 하고. 이거를 계속 해야 돼요. 마지막에 6 2개 되는 건 하나 사용 안 하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삭제를 구현을 해야 됩니다. 배열로. 구현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어렵지는 않은데 구현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삭제도 그렇고 추가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공간이 6개로 딱 정해져 있으면 추가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더 큰 배열이 필요하죠. 이거 만약에 6개 지금 6개 저장했는데 7개째 저장하고 싶어요. 저장 못 하잖아요. 그럼 배열은 길이를 늘리거나 줄일 수도 없습니다. 이미 존재하는 배열의 길이를 늘리거나 줄일 수 없다.
이게 다 어디서 나오는 문제냐면 배열은 길이라는 것을 만들고, 그러니까 길이라는 것을 가지고 만들어지기 때문에 길이 고정이라서 그래요. 자, 그래서 배열을 올바르게 여러분들이 잘 사용하시려면은 정말 많은 것들을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배열을 3개짜리, 3개는 너무 적으니까 5개로 할게요. 자, 5개짜리로 만들면 여러분의 데이터를 여기다 하나 넣는다고 해서 데이터가 1개가 아니에요. 무조건 5개입니다. 그죠? 자, 그럼 이 5개에서 유의미한 데이터를 내가 몇 개를 저장했는지를 다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죠? 자, 5개 꽉 차면 어떻게 됩니까? 배열을 늘리거나 줄일 수가 없거든요. 그럼 더 큰 배열을 만들어서 여기 있는 내용을 이렇게 복사해야 돼요. 배열이 꽉 차면. 그리고 방금처럼 삭제는 뒤에 있는 걸 땡겨와서 삭제처럼 보이게 해야 되고요. 이런 여러가지 배열을 사용하면서 여러가지 불편한 점들이 있어요.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많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옛날에는 이제 그냥 직접 구현을 해서 썼어요. 이거 배열로 삭제하는 거, 추가하는 거, 배열 길이 늘리는 거 제가 코드를 올려드릴 거예요. 꼭 참고하시고요.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거를 저희가 신경 쓰지 않고 자바 차원에서 이걸 대신 해주는 어레이 리스트라는 걸 쓸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레이 리스트는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 배열입니다. 똑같은 배열인데 뭐를 대신해주는 이런 잡다한 일들을 대신해주는 배열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됐죠? 그래서 우리는 배열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레이 리스트라는 것을 사용을 할 거고요. 어레이 리스트는 자바를 제공하는 자바 개발사에서 미리 만들어 놓은 클래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레이 리스트 사용하는 거를 배열이랑 비교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요. 여러분들은 그 어레이 리스트 잠깐 연습을 해보시고 그거를 프로젝트에 적용시키시면 되겠습니다. 자, 2가지를 동시에 같이 해볼 거예요. 일단 선언. 어떤 자료형이든 선언이 반드시 필요하죠. 자, 배열 선언은 이렇게 들어가죠. 자료형에다가 대괄호 붙이고요. 그 다음에 길이 정보를 넣습니다. 자, 그리고 어레이 리스트. 어레이 리스트는 어레이 리스트라는 자료형 클래스이기 때문에 클래스명 적어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변수명 적어주시고요. 자, 어레이 리스트 같은 경우는 타입이 이렇게 안 오고요. 그리고 꺽쇠를 만들어 주신 다음에 여기 안에다 넣습니다. 자, 그리고 인트라고 넣지 않아요. 인티저라고 넣습니다. 이건 그냥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 역시 new를 하고요. 배열이랑 조금 달라요. 어레이 리스트라는 클래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클래스 생성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그리고 꺽쇠는 인티저가 이렇게 꼭 들어가야 되고요. 자, 요 배열은 이렇게 선언하고 어레이 리스트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자, 그리고 데이터 추가. 자, 배열에는 데이터 추가라는 게 없어요. 자, 어레이 리스트에서는 add라는 게 있습니다. add. 배열은 무조건 딱 3개가 만들어지면서 시작하는 거고요. 어레이 리스트는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add라는 걸로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리스트가 현재 비어있는 상태이고요. 값을 하나 넣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add, 우리가 사용할 리스트에다가 점 붙여서 add라는 메서드를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리스트니까 다양한 메서드를 제공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add라는 메서드를 제공해서요, 배열에다가 차곡차곡 우리가 원하는 값을 저장시켜 줍니다. 자, 그리고 데이터 가져오기, 데이터 읽기라고 하죠. 자, 배열에서는 인덱싱을 통해서 하죠. 인덱싱. 대괄호 안에 인덱스를 넣어서, 그죠? 출력을 해볼게요. 배열 이름에다가 0번째, 1번째 이런 식으로 대괄호 안에 인덱스를 넣어서 데이터를 읽어옵니다. 자, 리스트도 매우 흡사해요. 자, 근데 리스트는 다 메서드로서 기능을 제공을 해요. 그래서 얘는 get이라는 메서드 안에 인덱스를 넘겨서 가져요. 사용하는 방식 자체는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보시면 돼요. 단지 얘는 메서드라는 것을 이용해서 기능을 제공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면 똑같이 배열에서 0번째 가져오기, 리스트에서 0번째 가져오기. 배열에 아무것도 안 넣어서 0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 0이 좀 그렇다 싶으면 일단 데이터를 넣어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니다. 그냥 진행하시죠. 무조건 0이에요. 인트로 만들면. 자, 그 다음에 수정. 자, 배열에서는 수정 가능하죠. 수정은 가능합니다. 수정은. 역시 인덱스로 결정을 해서 개입 연산자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어레이 리스트는 역시 메서드로 제공을 하고요. set이라는 메서드로 인덱스랑 수정할까 두 개를 넘겨요. 비슷하죠, 얘도. 자, 그래서 ARR의 0번째를 10으로 바꾸겠다. 배열은 이렇게 표현하고요. 리스트의 0번째 값을 10으로 바꾸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잘 바뀌었는지 또 확인하시려면은 읽기로 가져오면 되겠죠. 실행하면 고치고 나서는 둘 다 10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데이터 삭제 없죠. 배열은 삭제 없어요. 그리고 어레이 리스트는 역시 .remove라는 메서드로 제공을 합니다. 인덱스를 넘기면 해당 인덱스에 대한 데이터를 삭제해줘요. 해보겠습니다. 자, 배열은 없으니까 넘어가고요. 리스트는 remove 그리고 이렇게 0 넘기면 0번째 데이터를 삭제해줍니다. 10이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 요거까지만 아시면 이제 사용하는데 큰 무리는 없으실 거예요. 데이터의 개수. 배열은 직접 관리해야 됩니다. 저희가
100개짜리 만들면 공간이 100개가 만들어지고 그 중에 우리가 한 3개만 저장해 놓으면 데이터는 3개잖아요. 그죠? 근데 배열은 그 3개라는 것을 뭐 기억해 주지 않습니다. 저희가 기억해야 돼요. 자, 근데 어레이 리스트는 역시 점 사이즈라는 걸로 데이터의 개수를 직접 관리를 해줘요. 뭐 추가되면 하나 뭐 증가시켜주고 삭제하면 하나 감소시켜주고 그래서 최종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의 개수가 몇 개인지 이렇게 물어보면 나옵니다. 자, 그래서 배열은 직접 관리 무슨 말이에요? 없다는 얘기예요. 데이터의 개수 얻을 수가 없어요. 리스트는 사이즈라는 걸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출력을 해볼게요. 빵개거든요 현재. 왜냐면 하나 넣어놨다가 리무브해서 삭제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한번 요거를 제가 다시 추가를 해볼게요. 추가는 add라 그랬죠. 그래서 2, 3 이렇게 추가하고 실행을 해보시면 3으로 바뀌어 있고요. 여기서 리무브 한번 해서 첫 번째 거 지우고 다시 사이즈를 보시면 2개를 줄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사이즈라는 명령을 통해서 우리가 메서드를 통해서 데이터의 개수를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말고도 다양한 기능을 제공을 하거든요. 근데 이 리스트가 결국 내부적으로는 배열로 구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배열에 대한 다양한 처리를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어레이 리스트라는 애가 대신 해주는 거고요. 우리는 그것을 그냥 사용만 하면 됩니다. 사용법만 살짝 익혀서 사용만 하면 돼요. 이게 너무나도 편하거든요. 여러분이 직접 만드시는 것보다. 배열을 우리가 안 쓸 수는 없으니까 프로그래밍을 할 때 안 쓸 수는 없는데 불편하니까 이제 이 리스트를 사용하시면 데이터를 많이 다룰 수도 있으면서 편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레이 리스트는 무조건 쓸 수 있어야 돼요. 무조건. 안 쓰이는 데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보시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죠? 배열처럼 사용하시되 이런 메서드 형식으로 사용을 하는 거고 배열에는 없는 추가라든지 삭제, 데이터의 개수 이런 것들도 얻어낼 수 있다는 거 체크하시면 되고요. 자, 요거에 대한 내용을 제가 좀 올려놨습니다. 어레이리스트 기본 사용법 방금 했던 내용이었고요. 이 문제 2개를 통해서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은 숫자 버전이고 2번은 문자 버전이에요. 둘 다 한번 사용해 보시고 어레이리스트 이렇게 사용하면 되는구나 익히신 다음에 우리 게시물 목록 기능에다가 적용시켜 주세요. 지금 배열로 되어 있죠? 여기를 어레이리스트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요거 이제 요구사항 3번 어레이리스트 적용하는 거 같이 해볼게요. 그 전에 요거 어레이리스트 사용해보기 문제 요거 한번 같이 풀어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2번 거의 동일한 문제고요. 자, 1번은 숫자를 가지고 어레이리스트 사용하는 거고요. 2번은 문자를 가지고 사용하는 거거든요. 숫자 하는 건 우리가 여기서 살펴봤으니까 문자 하는 걸로 문자 하나 풀어보고 같이 진행을 해보고 적용을 시켜볼게요. 자, 어레이리스트를 쓰실 때 먼저 일단 선언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선언부터 쭉 제가 아까 알려드린 그런
기능을 사용해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주의하실 점은 선언 방법에 있어서 어레이 리스트, 자 이렇게 선언을 하죠. 근데 이 어레이 리스트라는 게 일종의 클래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자바에서 미리 만들어 놓은 클래스인데, 지금 저희가 작성하는 이 main.java 파일, 뭐 이거를 이렇게 가지고 올게요. 저희 클래스로 가져오겠습니다. 지금 true 해서, 자, 여기서 해볼게요. 문제를 복사해서 가져올게요. 자, 이제 여기서 시작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언을 할 때 어레이 리스트 선언을 하잖아요. 그죠? 어레이 리스트라는 클래스를 사용하겠다, 객체를 사용하겠다라는 얘기인데, 어레이 리스트 클래스가 없잖아요. 저희가 만든 적이 없죠. 자, 그래서 반드시 자바가 미리 만들어 놓은 이런 유틸들을 사용하시려면 임포트라는 게 꼭 필요합니다. 이 파일이 어레이 리스트 기능을 쓰려면 어레이 리스트가 어떻게 정의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레이 리스트 클래스가 정의된 것을 얘가 알아야 되는데, 그 위치가 java.util. 실제로 이 어레이 리스트는 어디에 있냐면 이렇게 java.util. 어레이 리스트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이 위치를 정해주지 않으면 어레이 리스트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임포트를 해주는 거고요. 임포트라는 건 위에다가 적어서 이 클래스를 저희가 지금 작성하고 있는 파일 있죠? exam2.java 파일, 얘가 이 클래스를 첨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임포트에 대한 설명이 없었던 것 같아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시면 어레이 리스트가 바로 사용 가능하고요. 자, 이제 어레이 리스트에서도 타입을 정해야 되잖아요. 타입을 꺽쇠 이용해서 정한다고 그랬죠. 자, 그리고 숫자를 다룰 땐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던 int가 아니라 integer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죠? 자, 요거는 왜 그러냐면 이 어레이 리스트에서 이 타입은 무조건 객체형으로 들어야 하거든요. 객체형으로. 근데 int 이런 건 객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기본 타입인 이 int를 객체 타입으로 만들면 이게 인티저가 되거든요. 이렇게 기본 타입을 객체 타입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게 해주는 클래스가 있어요. 이런 걸 이제 래퍼 클래스라고 하고, 인티저라는 클래스가 존재합니다. 이거 역시 자바에서 미리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그 기본적인 값을 객체형으로 나타낼 때 우리가 이런 래퍼 클래스를 사용하는데, 이거에 대한 내용을 지금 자세히 모르셔도 돼요. 그래서 int에 한해서는 int는 인티저라고 이름을 그냥 바꿔서 타입을 표현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어레이 리스트에서는. 자, 근데 스트링 같은 경우는 이거 자체로 그냥 객체형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그냥 바로 스트링이라고 넣으셔도 돼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이 리스트에는 뭐만 저장하겠다? 문자열만 저장하겠다, 스트링만 저장하겠다라는 얘기가 되고요. 아까처럼 인티저로 하시면 여기에는 정수만 저장하겠다라는 얘기가 돼요. 저희는 이제 스트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리스트에 값을 추가해주세요. add죠. 자, 여기에서도 주의하실 점은 add 할 때 이렇게는 안 된다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add를 할 때 여러 개를 저장할 수가 없어요. 저장할 거를 딱 하나만 이렇게 넣어 주셔야 되고, 그래서 여러 번 이용해서 여러 개를 저장하실 땐 add를 여러 번 해서 저장을 해 주셔야 되고요. 또 하나 주의하실 점, 우리가 이 리스트의 타입을 스트링으로 만들어 놨는데 값을 이렇게 정수를 넣는다, 이거 역시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애들을 6번 해서 각각 위인들의 이름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애들을 이용해서 6개의 문자열을 저장을 한 거죠. 자, 사이즈를 통해서 그 개수를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6개 저장했으니까 딱 6개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역시 출력을 직접 해보시는 거예요. 요 리스트, 요게 저장을 했는데 저장된 개수가 몇 개입니까? 라고 할 때는 사이즈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자, 리스트에 2, 3번 인덱스의 값을 출력해달라. 자, 그럼 2, 3번 인덱스에 있는 값을 꺼내와야 되잖아요. 그죠? 꺼내올 때는 get이라고 했죠. 자, 그래서 리스트에서 가져온다. 몇 번째 것을? 2번째 인덱스. 그리고 3번째 인덱스.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하면 황진이 임꺽정이 나오죠. 자, 리스트의 모든 값을 출력해주세요. 라고 되겠죠. 자, 그러면은 6개니까 이거 6번 써야겠네요. 그죠? 0부터 0부터 뭐 1, 2 이런 식으로 그죠? 자, 근데 어차피 인덱스라는 거는 0부터 시작해서 1씩 증가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 인덱스는 뭡니까? 데이터의 개수 마이너스 1이죠. 이게 우리 이걸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배열을 사용하는 이유가 순서를 부여해서 포문을 일괄 처리하기 위해서 사용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여기서도 역시 인덱스를 만들어낼 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쓸 수 있는 게 데이터의 개수 마이너스 1이잖아요. 데이터의 개수는 우리가 직접 기억할 필요 없이 사이즈라는 걸로 얻어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사용 가능해요. 자, 이렇게 해서 list.get i를 해주시면 6번 실행되겠죠. 그래서 모든 위인의 이름이 출력이 되고요. 자, 이 두 개의 출력문 사이에 줄을 한번 그어줄게요. 이렇게 헷갈리니까 이제 사이사이에다 이렇게 줄을 한번 그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6 나왔고요. 황진이 임꺽정 나왔고요. 6명의 이름이 모두 나왔습니다. 자, 뭐 리무브 홍길동과 이순신을 지운 뒤 다시 2, 3 인덱스의 값을 출력을 해버려요. 여기서 이제 주의하실 점은 list.remove 하시잖아요. 리무브. 자, 여기에다가 인덱스를 넣어야 해당 인덱스를 삭제를 해주거든요. 자, 그럼 일단 홍길동을 먼저 삭제를 해야 되잖아요. 홍길동은 0번 인덱스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지운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순신을 지우려면 이순신은 1번 인덱스에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좀 주의하실 점이죠. 자, 리스트에서 영문째를 지우는 순간 비어있는 곳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홍길동이 지워지는 순간 나머지 원소들이 이렇게 땡겨져요. 홍길동이 사라지면서 이순신이 홍길동 자리로 오고 황진이가 이순신 자리로 오고 그죠? 그래서 홍길동을 0번째 삭제하고 1번째 삭제하면 이순신이 삭제되는 게 아니라 황진이가 삭제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삭제를 하고 났을 때 내부적으로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를 알고 계셔야 돼요. 땡겨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홍길동, 이순신을 지우려면 둘 다 0으로 하셔야 돼요. 리스트의 인덱스 자체가 다 바뀌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래서 리스트를 삭제할 때는 이걸 좀 유의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리스트를 삭제할 때는 원본을 바로 삭제하지 않고 보통 복사본을 만들어서 삭제하는 방식을 쓸 수가 있어요. 그건 일단 지금 여기서 다루진 않을 거고요. 요거 유의해서 리무브 사용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 자,
여기 삭제한 다음에 리스트의 모든 값 출력하는 거. 요거죠, 요거. 이거 그대로 쓰시면 돼요. 자, 그러면 홍길동과 이순신이 삭제가 되고요. 이렇게 4명만 나오죠. 리스트 사이즈 해주시면 이제 이게 4로 바뀌면서 4개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 뭐 이렇게 또 여러 가지로 애드 다시 한번 해서 새로운 데이터를 또 그때 추가를 할 수가 있고요. 추가는 항상 제일 뒤쪽에다 추가해 줍니다. 추가한 다음에 역시 출력 한번 또 해보시면은 맨 끝에 정약용이 추가된 거 보실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셋을 이용해서 한번 수정을 해볼게요. 임꺽정과 을지문덕을 이렇게 신사임당과 유관순으로 바꿔주세요. 자, 그럼 몇 번째인지 일단 찾아야죠. 임꺽정. 자, 1번 인덱스에 있고요. 유관순은 다시요. 을지문덕은 0, 1, 2, 3번 인덱스에 있죠. 찾아서 바꾸시면 돼요. 점 셋으로 첫 번째 임꺽정은 1번 인덱스에 있고요. 얘를 신사임당으로 바꿔주면 되고요. 한 번 더. 3번 인덱스에 있는 을지문덕을 유관순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를 또 똑같이 출력을 해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신사임당 유관순으로 바뀌었고요. 자, 마지막은 요 리스트에서 요 3명만 여성 인물 3명만 해서 출력을 해볼게요. 자, 그럼 전부 싹 돌려보면서 자, 출력을 언제 할 때만 해주면 된다. 자, list.get. 자, 이렇게 하면은 이름이 순차적으로 나올 거예요. 자, 그럼 이걸 다 출력하는 게 아니라 equals 황진일 때 또는 신삼라일 때 또는 유관순일 때만 출력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위에도 줄 한번 그어주고요. 딱 요 3명만 이름이 출력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대충 이런 느낌으로 쓰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문자를 여러 개 저장해서 가져와 봤잖아요. 요걸 그대로 저희 프로그램에 적용을 하면 되겠죠. 자, 이제 요거 필요 없는 부분을 지워 나갈 겁니다. 자, 요거 뭡니까? 요거 카운트. 우리가 데이터의 개수를 관리하기 위한 변수죠. 그죠? 그리고 이거는 제목 저장소. 이거는 내용 저장소. 자, 근데 이거 필요 없죠? 카운트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어요. 왜냐면 데이터 개수는 우리 직접 관리 안 하고 어레이 리스트가 관리해 줄 거니까 필요 없고요. 자, 그러려면 이제 여기를 어레이 리스트로 바꿔야겠죠. 어레이 리스트로 바꾸려면 어레이 리스트 선언하시고
제목이 이제 스트링이니까 스트링을 저장하겠다. 명칭은 똑같이 할 거예요. 타이틀 쓰고. 그리고 new array list 스트링 가로 열고 닫고. 빨간 줄 뜰 때는 임포트를 하셔야 되는데, 자, 임포트 단축키 제가 한번 알려드렸었죠. 다시 알려드릴게요. 컨트롤 플러스 쉬프트 플러스 영어 5 같이 이렇게 3개 누르시면 돼요. 이거는 임포트는 굉장히 많이 쓰는 단축키라서 여러분이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뭔가 빨간 줄이 뜬다. 일단 컨트롤 시프트 영어 5부터 하고 보세요. 나중에 개발을 하실 때 이런 임포트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때마다 직접 적는 게 너무 피곤하니까 컨트롤 시프트 영어 5로 계속 임포트, 자동 임포트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제목을 저장할 수 있는 리스트 하나 만들어줬고, 내용 저장할 수 있는 것도 만들어야죠. 바디스 똑같이. 자, 그래서 요 위에 세 줄이 밑에 이제 두 줄로 바뀐 거예요. 세 줄에서 두 줄로 바뀌었고요. 자, 당연히 저장해야 되는 구조가 바뀌었으니까 이 저장소를 사용하는 부분도 다 바뀌어야겠죠. 자, add 쪽을 보시면 이건 카운트, 데이터의 개수를 세서 그걸로 인덱스 만들어서 이렇게 저장을 했었거든요. 그죠? 이럴 필요 없다라는 거죠. 자, 얘가 어디 들어가면 됩니까? add 안에 들어가면 되죠. .add. 자, 바디스 역시 .add 하시면 돼요. 그죠? 카운트를 우리가 관리할 필요 없다고 그랬죠. 리스트가 알아서 관리해 줄 테니까. 그러니까 카운트 이것도 필요 없고. 이렇게 바뀌게 될 거고요. 자, 리스트로 목록 가져올 때도 이제 카운트가 없어졌죠. 대신 뭐가 있다? 리스트한테 데이터 개수 알려달라고 할 수 있죠. 사이즈로. 자, 그리고 가져올 때도 대괄호 이용해서 가져오는 게 아니라 get이라는 메서드를 이용해서 가져오게 됐죠. 이렇게 바뀌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애들을 제가 2번 3번, 자, 저번에는 4번 했으면 끝났잖아요. 그죠? 이제 4번 해도 문제 없어요. 그리고 잘 보시면 우리가 어레이 리스트 선언할 때 길이 정보를 넣은 적이 없어요. 그죠? 길이 정보 넣은 적 없죠. 배열은 무조건 길이 정보를 넣어야 되죠. 이 말은 여러분이 추가할 때마다 알아서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어레이 리스트의 저장소는 알아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제한 없이 그냥 막 쓰시면 돼요. 100개, 1000개, 10,000개 이렇게 다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길이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데이터의 개수 관리 안 해도 된다. 자, 여기까지만 해도 좀 편한데 이제 뭘 할 수 있다? 수정과 삭제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수정과 삭제 기능이 요구사항 4번과 5번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한번 또 같이 해볼게요. 자, 요구사항 3, 3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넘버링이 안 맞는 거는 좀 넘어가 주시고요. 자, 업데이트를 하면 이렇게 실행이 돼야 되는 거고요. 업데이트를 하고 나면 딜리트는 거의 자동으로 따라옵니다. 프로세스나 구조가 완전 거의 동일해요. 그래서 업데이트 한번 같이 해볼게요. 업데이트.
제가 요구사항 3번 해주세요 하면 요구사항 3번 읽어보시고, 이 명령어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이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끔 트리거 역할을 해주는 명령어를 이걸로 써달라는 얘기고요. 부연 설명 들어가고, 무엇보다 이걸 보시면 돼요. 입출력 예시. 이렇게 작동되도록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해서 한번 볼게요. 원하는 게시물을 선택해서 수정을 해야 되고요. 올바르지 않은 게시물을 선택하면 게시물이 없다고 나와야 돼요. 자, 그리고 수정이 완료되면 다시 목록을 보여주세요. 다시. 자, 보시면 뭐가 추가가 되냐면 번호라는 게 추가가 됐습니다. 자, 이 번호라는 게 뭐냐면, 다시 한번 애드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제목과 내용을 입력하고요. 애들 한 번 더 할게요. 자, 보시면 제목과 내용이 똑같아요. 그죠? 그 게시물, 그 커뮤니티 사이트 이런 데서, 게시판 같은 데서 글쓰기를 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제목이 같다고 해서 등록을 못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제목 같고 또 내용도 같을 수 있어요. 그죠? 뭐 점 하나 찍을 수 있잖아요. 내용에. 누가 남들이 점 하나 찍었다고 내가 점 못 찍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목과 내용은 중복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중복 가능한 것까지는 좋은데 이 두 개 구별이 안 되는 거죠, 지금. 그죠? 그래서 이 게시물을 선택하고 싶은데 이 게시물을 선택할 수 있는 근거가 없잖아요. 그죠? 얘랑 똑같으니까.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구별을 하시려면 절대로 중복되지 않고 그 데이터만 유일하게 구별할 수 있는 식별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이거는 어떤 데이터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사람이면 무조건 주민등록번호가 있잖아요. 그죠? 쌍둥이가 똑같이 생겼어도 주민등록번호가 달라요. 그죠? 그걸 우리가 구별 가능하죠. 마찬가지로 모든 데이터는 똑같이 생긴 데이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식별할 수 있도록 식별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게시물도 마찬가지겠죠, 그럼? 그래서 여기서의 번호는 게시물을 구별할 수 있는 게시물 고유 번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게시물마다 가지고 있어야겠죠. 자, 그럼 뭐가 필요한 거예요? 게시물 하나 만들 때 원래는 우리가 제목과 내용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하나 더 필요한 거죠, 지금. 번호가 필요한 겁니다. 번호. 자, 그럼 저장 하나 더 필요하죠. 자, 여기서 이제 인티저 이용을 하는 거죠. 자, 넘버스라고 할까요? 넘버스라고 할게요, 그냥.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저장소가 3개 필요한 거죠. 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어리에스트 하나로 이 3개 다 저장해도 되긴 합니다. 근데 이게 점점 많아지면 우리가 그 관리하기가 힘들어요. 그죠? 어리에스트 하나에 번호도 넣고 일단 타입이 다르면 들어가지도 않고요. 타입이 같아도 데이터가 많아지면은 이 한 구조 안에서 막 우리가 이렇게 막 찾아야 되잖아요. 제목 찾아야 되고 막 내용 찾아야 되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따로따로 관리를 하시는 게 좋다 그랬죠. 자, 그러면은 요 넘버스를 어떻게 하냐면 애드 할 때마다 넣어 주셔야 되는데, 자, 보시면 번호라는 거는 이게 무조건 중복되면 안 된다 그랬죠. 중복되면 구별을 못 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번호를 직접 여러분이 첫 번째 게시물에 1 넣어주고, 두 번째 게시물에 2 넣어주고, 세 번째 게시물에 3 넣어주고 하면서 일씩 증가를 시켜주시면 절대로 중복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식별 데이터 만드는 가장 전형적인 방법 중에 하나라서 소개를 드리는 거예요. 숫자로 관리를 하시고 숫자를 일씩 증가시키면 절대로 중복되는 숫자가 나올 수가 없죠. 요렇게
식별 데이터를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자, 해볼게요. 요 add 할 때 한번 게시물이 등록이 되죠. 그럼 이때 번호를 같이 등록해야 되거든요. 자, 당연히 사용자한테 입력받으면 안 됩니다. 사용자는 내가 게시물 번호를 보통 입력을 해서 게시물을 만들지 않잖아요. 그래서 게시물 번호라는 건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중복되지 않게. 그렇죠? 사용하는 사람은 게시물 내용과 제목만 입력해서 딱 게시물만 작성하면 되고요. 게시물 번호는 알아서 만들어져야 돼요. 프로그램이. 자, 그럼 첫 번째 add가 실행될 때는 첫 번째 게시물일 거잖아요. 얘한테 번호 1을 부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장을 합니다. 넘버스에 add 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처음엔 1이겠죠. 그렇죠? 근데 두 번째 add 할 때는 여기가 1이면 안 되겠죠. 1씩 증가해야 중복이 안 되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가 계속 바뀌어야 되는 거 인정하시죠? 처음엔 1이었다가 두 번째 실행되면 2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죠? 세 번째 실행될 땐 3으로 바뀌어야 되고. 그죠? 계속 증가되면서 추가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변하는 값은 무조건 뭐다? 변수라는 거죠. 자, 그래서 넘버로 해주시고요. 얘를 1씩 증가시켜 주시면 되는데 이 넘버를 사용하려면 선언을 해야 되잖아요. 여기다 선언하면 안 되는 거 이제 아시겠죠? 이렇게 하면은 넘버가 실행이 될 때마다 add라는 기능이 실행될 때마다 계속 1로 세팅이 될 테니까 결과적으로 읽는 거랑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는 이거 밖으로 빼주시고 추후에 이게 뭔지 기억이 안 날 수 있으니까 주석으로 이렇게 적어주세요. 식별자. 여기서는 게시물 번호가 되겠죠. 요거는 비단 게시물뿐만 아니라 어떤 개념에서도 다 들어가는 요소예요. 이 식별 데이터라는 거, 식별자라고 부르거든요. 자, 그래서 요거를 프로그램이 관리를 해줄 거예요. 어떻게? 처음엔 1 넣어주고 하나가 등록이 완료가 되면 다음 건 2로 등록해야 되니까 얘를 1 올려줘야겠죠. 작업이 다 맞춰지고 나서 넘버를 다음 숫자인 2로 올려놓으면 돼요. 그럼 두 번째 add 할 때는 2로 등록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1, 2, 3, 4, 5, 6, 7, 8, 9 순서대로 게시물이 번호를 부여받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은 이 넘버스라는 곳에 차곡차곡 1, 2, 3, 4, 5가 들어갈 거고요. 그럼 이제 모든 게시물은 번호라는 개념까지 표현이 가능해집니다. 넘버스. 자, 됐죠?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 보시면은 제목과 내용이 똑같지만 번호로 구별이 가능하죠. 1번 게시물, 2번 게시물. 똑같은 거 하나 더 만든다 하더라도 3번 게시물. 구별이 가능하죠. 정확히 두 번째 거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번호가 2번인 걸 찾으면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요 개념이 또 새로운 개념이
나온 거니까 이제 이걸 좀 적용할 수 있도록 시간을 좀 드릴게요. 요 소스 코드 올려드리고 번호라는 개념을 추가했다. 이 번호 같은 거는 실제로 여러분들 게시판 같은 거 보시면 모든 게시판이 다 게시물 번호라는 거를 사용을 합니다. 직접 보시면은 볼 수 있어요. 자, 이제 수정 삭제 같이 해볼 건데요. 제가 요구사항을 아까 6번을 올려드렸던 게 있었는데 좀 바꿨어요. 바꿔서 검색 기능으로 바꿨거든요. 그래서 뭐 아까 올려놨던 걸 이미 하신 분들은 뭐 그냥 그대로 진행하셔도 되고요. 아직 못하신 분들은 이제 요거 먼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검색 기능. 자, 그래서 요거는 다음에 이제 같이 해보고요. 일단 오늘은 이 수정 기능이랑 삭제 기능 한번 같이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구사항을 보시면 업데이트라는 명령으로 수행할 수 있고요. 원하는 게시물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번호 만들었죠. 이제 번호를 이용해서 우리가 게시물 하나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올바르지 않은 게시물을 선택하면 없다고 나와야 되고요. 자, 수정이 완료되면 다시 목록을 보여주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입출력 예시 보시면 번호랑 제목, 내용이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제가 일부러 내용을 뺐거든요. 이거는 현실에서도 실제로 게시판을 보시면 게시판엔 내용이 안 나옵니다. 목록에는. 그죠? 목록에는 그냥 제목, 번호, 작성자 이런 정보만 좀 나오고요. 내용 같은 건 굉장히 방대할 수가 있기 때문에 딱 게시물을 선택해서 들어가야만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저도 목록에서 내용을 지운 겁니다. 좀 지워서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내용을 보고 싶다라고 하면 나중에 상세 보기 메뉴를 따로 만들어서 선택한 게시물의 상세 내용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목록에서 내용 지울 거고요. 그리고 선택해서 수정하는 것까지. 자,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자, 리스트 했을 때 이제 여기서 내용 지우면 되죠. 이렇게 지우고. 자, 그리고 업데이트라는 기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커맨드를 따졌을 때 업데이트라는 값이 들어왔다. 실행을 시켜주시면 되겠죠. 여기 수정할 게시물 번호를 먼저 입력을 받아야 됩니다. 처음에는 수정할 게시물을 입력하라고 사용자한테 요구를 해야겠죠.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요. 진짜로 이제 입력을 요구하면 되겠죠. 스캐너 이용해서. 자, 근데 우리가 입력받아서 어디다 쓸 거냐면 넘버 찾을 때 쓸 거잖아요. 그죠? 인트잖아요. 인트. 그러니까 넥스트로 받으면 안 되겠죠. 넥스트 인트로 받아야 차후에 받은 값을 넘버스 안에 있는 값이랑 비교를 할 수 있겠죠. 같은 숫자끼리. 그래서 넥스트 인트로 받아줄게요. 타겟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저희의 전략이 이렇다라는 거 다 아실 거예요. 저장소가 이렇게 3개가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자,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첫 번째 게시물에 번호 1, 그죠? 제목 뭐 A라고 하겠습니다. 내용 A라고 하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제목, 다시요. 번호만 저장하는 번호 저장소, 제목만 저장하는 제목 저장소, 내용만 저장하는 내용 저장소, 이렇게 있잖아요. 3개죠. 이렇게 3개 만들어놨죠. 이 전략이 뭐냐면 같은 인덱스, 여기가 0번째 인덱스고 1번째 인덱스, 2번째 인덱스, 3번째 인덱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같은 인덱스에 한 게시물의 정보를 몰아서 넣자라는 게 우리 전략입니다. 그죠? 이렇게 안 하면 번호는 여기다 놓고 제목은 여기다 넣으면 이게 안 맞으니까, 규칙성이 없으니까 못 찾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0번째에다가 첫 번째 게시물을 싹 몰아넣어야 우리가 0번째 하나 가지고 나머지 다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구조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튼 우리가 번호를 가지고 우리가 3번 게시물을 찾고 싶어요. 그럼 3번 이렇게 찾으면 요 2번 인덱스로 나머지 제목이랑 내용도 찾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번호 저장된 이 저장소에서 내가 찾고자 하는 게시물의 번호를 먼저 몇 번째 저장되어 있는지 보셔야 되고요. 그게 나오면 해당 게시물은 모두 같은 인덱스에 저장을 해놨으니까 우리가 나머지도 다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번호 저장소를 싹 한번 둘러봐야겠죠. 그래서 사용자가 입력한 게시물 번호랑 같은 번호가 몇 번째 저장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3번 게시물을 수정하고 싶어요. 3번 게시물은 2번 인덱스에 저장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번호도 그렇고 제목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그죠? 왜냐면 우리가 한꺼번에 같이 저장하니까 똑같은 위치에다 동시에 3개를 다 동시에 저장하니까 같은 위치에 저장되게 돼요. 그래서 하나만 찾아내도 나머지는 다 찾아낼 수 있어요. 그죠? 같은 위치에 저장되어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입력받은 값이 저장소에 몇 번째 저장되어 있는지 찾는 게 핵심입니다. 찾아볼게요. 자, 처음부터 쭉 뒤져봐야겠죠? 그죠? 몇 번째 있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포문을 이용해서 저장소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뒤질 거예요. 그러려면 사이즈까지 가야 돼요. 넘버스의 사이즈까지 가야 되고요. 하나씩 이제 꺼내올 수 있겠죠. 넘버스의 get 메서드를 이용해서 하나씩 꺼내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뭐가 나온다? 이런 숫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1, 2, 3, 4 이런 숫자들, 그죠? 게시물 번호죠. 이런 게시물 번호들 중에서 우리가 선택한 게시물 번호 있죠? 입력받은 거, 타겟에 들어있는 거, 이거랑 같은 게 있는지를 찾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같은 게 있다, 같은 걸 찾았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때의 i번째, 그렇죠? 그때 i번째를 가지고 싹 고쳐주시면 돼요. 그렇죠? 찾았잖아요. 우리가 만약 3이라고 입력을 했으면 3이 저장되어 있는 인덱스를 지금 i로 찾은 거죠. 그때 i 값을 이용해서 제목이랑 내용을 고쳐주시면 되는 거예요. 해볼게요. 자, 일단 여기 이 부분 들어오면 찾은 거예요. i번째라고 보시면 됩니다. i번째. i가 0, 1, 2, 3, 4 이렇게 해서 증가할 텐데 어떤 시점에서 같은 게 나오면 이품을 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 i가 뭐예요? 원하는 위치인 거죠. 우리가 찾고자 하는 위치. 제목도 다, 내용도 다 그 i번째에 저장이 되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입력을 받아 주셔야겠죠? 수정할 게시물 번호.
다시요. 여기 새로운 제목과 새로운 내용을 이렇게 입력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입력을 받을게요. 자, 새 제목을 입력해 주세요. 새 내용을 입력해 주세요. 그리고 진짜 입력 받으면 되죠. 자, 이 입력된 값을 일단 여기 변수에 넣어 놓을게요. new title에서 이것도 new body에서 넣어 놓을게요. 여기에 저장이 되겠죠. 우리가 그 사용자가 입력한 값이 새로운 제목과 새로운 내용이 변수에 저장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정하는 법, 어레이 리스트 수정하는 법, 업데이트 말고 다시요. 셋이죠, 셋. 자, 그럼 수정해야 되는 게 뭐예요? 제목이랑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럼 타이틀스, 제목이 저장되어 있는 이 리스트에서 set 메소드를 통해서 우리가 수정하고자 하는 위치는 i번째라고 그랬죠. 수정하고 싶은 내용은 일단 제목은 요 새 제목 입력받은 거 있죠. new title. 요걸로 고쳐줄 거고요. 바디스에는 역시 i번째고요. new body로 고쳐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i번째는 요 인덱스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3번 게시물을 선택하고 싶다라고 해서 입력을 받으면 이 입력 값이 여기 3이 여기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이란 인덱스를 찾고 얘 내용과 얘 내용을 요거 인덱스 이용해서 바꿔주는 거죠. 새 걸로. 자, 그리고 끝이 아닙니다. 수정이 완료되었습니다. 한번 출력을 해주시고요. 자, 수정이 다 완료가 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출력을 해줘야 돼요. 다시. 전체 목록을 한번 다시 출력을 해줘야 돼요.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거 또 한번 출력을 해야 돼요. 이 코드를 또 한번 써야 돼요. 그렇죠? 자, 이 모든 행위가 끝나고 나면 출력 한번 해주는 거예요. 자, 해서 3개 정도 애들을 할게요. 완전 똑같이 애들을 했고요. 자, 요 세 게시물 중에 제가 2번을 제목을 바꿔보겠습니다. 제목과 내용을 BBBB로 바꿔볼게요. 그러려면 업데이트를 치시고, 자, 수정할 게시물 번호 입력해야죠. 자, 요거 두 번째 거 수정할 거니까 2라고 입력해 주시고, 이제 새로운 제목과 새로운 내용을 요구를 하죠. BBBB로 바꾸겠습니다. 자, 그럼 수정이 완료되면서 새로운 리스트가 바로 출력이 되죠. 그리고 수정도 잘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정을 실행을 해봤습니다. 자, 여기서 딜리트도 똑같아요. 딜리트도. 자, 수정을 했으면 딜리트는 더 간단하거든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삭제 기능 역시 완전 구조가 동일해요. 명령어는 딜리트고요. 자, 역시 삭제가 완료되면 목록 다시 보여줘야 되고요. 자, 이렇게 두 개 있었는데 딜리트를 하니까 하나로 바뀌었죠. 자, 역시 이거를 딜리트를 만들어 볼게요. 자, 요 밑에다가 커맨드 이퀄스 딜리트
자, 삭제 역시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삭제할 게시물 번호 먼저 입력을 받아주시고요. 삭제할이라고만 바꿔주면 되겠죠. 똑같이 포문을 이용해서 검색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됐고요. 만약에 발견이 되면 그때 아이가 우리가 찾고자 하는 인덱스죠. 인덱스를 찾았으면 여기서 해야 될 건 수정이 아니라 삭제예요. 이거를 리무브로 바꿔주시면 돼요. 바꿔주시면 돼요. 그리고 넘버스에서도 삭제해야죠. 이 세 개가 한 게시물이니까요. 세 개가 동시에 저장되고 삭제도 동시에 삭제돼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삭제를 완료시켜 주시고 끝나면은 바로 끝내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출력을 해줘야 된다고 했죠. 그럼 삭제가 반영된 저장소에 그 게시물들이 출력이 되겠죠. 자, 다시 테스트 해볼게요. 이렇게 세 개를 입력을 하고요. 다시 요 2번을 삭제해 보겠습니다. 2번을 삭제하면 삭제가 되면서 삭제된 결과가 다시 목록이 출력이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능 구현을 완료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기 삭제까지만 할 건데, 자, 여기서 일단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요 리스트 있죠? 리스트가 뭐냐면 게시물 저장되어 있는 전체 게시물을 출력해주는 그런 기능이에요. 자, 그래서 뭐 타이틀스나 바디스 이런 거 하나 이용해서 인덱스를 만들고 저장되어 있는 것들 모두 꺼내서 보여주죠. 보시면 이게 여기서도 사용이 되고요. 여기서도 사용이 돼요. 정확히 같은 코드입니다. 이거랑 같은 코드예요. 보시면 이것도 같은 코드예요. 전체 목록 보여주는 코드니까 같을 수밖에 없겠죠. 이게 이렇게 쓰는 게 뭐 기능상 문제가 없으니까 못 쓸 건 아닌데, 이게 어떤 점이 있냐면 여기서 제가 게시물에 데이터 하나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작성자 정보 하나 추가해 볼게요. 작성자.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게시물을 지금 3개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하나의 게시물을 만들잖아요. 번호, 제목, 내용이 그건데, 게시물을 표현하는 데이터가 더 늘어날 수 있죠. 뭐 작성자 정보도 들어올 수 있고, 등록 날짜, 조회수, 좋아요, 이런 많은 것들을 우리가 추가시킬 수 있거든요. 만약에 게시물에 작성자 정보를 추가시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당연히 작성자 정보 나와야죠. 그렇죠? 작성자 정보를 추가하고 싶다. 여기는 그냥 일단 익명으로 할게요. 자, 추가하고 싶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애드에서 게시물을 등록하면 작성자까지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 더. 작성자까지 나오게 돼요. 근데 제가 업데이트를 해봐요. 이번 데이터를 CC로 바꿔볼게요. 자, 보시면 작성자 사라졌죠? 여기서도 작성자가 나와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똑같은 게시물 목록 기능이니까. 근데 여기 안 나오는 이유는 뭐예요? 여기에다 우리가 작성자를 추가했지만 여기는 안 했으니까 안 나오는 거죠. 그렇죠? 수정이 되고 나서 출력되는 부분은 여기잖아요. 삭제 역시 마찬가지. 그러니까 여기도 추가를 해줘야죠. 이 내용을. 그래야 동일한 기능을 하는 거잖아요. 당연히 여기도 추가가 되겠죠. 이렇게 3군데 추가했습니다. 그죠? 근데 만약에 또
작성자를 갑자기 삭제해달래요. 그럼 여기만 삭제하면 안 되죠. 여기도 삭제하죠. 여기도 삭제하죠. 왜냐면 이거는 논리적으로 세 개가 같은 기능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같은 기능을 코드 따로따로 적어서 구현을 해버리면 이런 문제가 발생해요. 이 기능이 변경될 때 얘도 같이 변경을 해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 쓰는 겁니까? 그래서 메서드 쓰는 거죠. 제가 메서드 시간에 메서드는 코드를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 지금 똑같은 기능을 하는 코드가 3번 나오는데 이거를 필요할 때마다 다시 쓰는 게 아니라 요 코드군을 이름 지어서 하나 정해놓고 변수처럼 이름 지어서 하나 정해놓고 필요할 때마다 불러서 쓰는 거. 그게 메서드라고 했죠. 함수.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확히 반복되고 있는, 이 중복되고 있는 코드를 싹 잡아다가 함수로 저장시켜주면 돼요. 그죠? 자, 보시면 요거랑 정확히 일치하죠? 같은 기능이란 말이에요. 자, 그럼 얘를 복사를 일단 할게요. 함수를 만들어야 돼요. 자, 함수가 어떻게 만듭니까? 함수는 함수 안에서 만들 수 없다고 그랬죠. 자, 메인 메서드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새로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 함수라고는 하지만 이거를 메서드라고 부릅니다. 보통 정확한 명칭은 메서드예요. 뭐 함수라고 불러도 뭐 의미는 전달이 되겠지만 정확히 우리가 클래스 안에서 만들어진 함수를 메서드라고 부릅니다. 자, 메서드를 만들 거예요. 자, 만드는 방법은 static, public, static, void. 자, 이름은 전체 게시물 출력이잖아요. 그래서 print articles라고 해볼게요. 이름은 뭐 여러분들이 직접 정하시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정해도 상관은 없어요. 실행하는 데는. 근데 이름을 이렇게 지으면 안 되겠죠. 여러분, 이 메서드 이름이나 변수 이름, 특히 변수 이름 지으실 때 아직도 이렇게 지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int a는 뭐 10. 우리가 이제 뭐 연습할 때야 이렇게 해도 괜찮지만 뭔가 이제 만들어 나갈 때는 절대로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이 a라는 거 보고 이거 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변수명이나 메서드명 지으실 때는 누가 봐도 이걸 작성한 사람 말고 이 코드를 처음 보는 사람도 이게 대충 뭔지 유도를 할 수 있게끔 지어주셔야 돼요. A가 뭔지 모르잖아요. 아니면 이렇게 옆에 주석이라도 달아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름을 막 지으시면 안 되고요. 이것도 A에 이렇게 지으시면 안 돼요. 이 메서드가 뭐 하는 건지 대충 이름으로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print articles 복수 표현까지 써가지고 게시물들을 보여준다 라고 이름을 지은 거고요. 자, 여기에다 저장하고 싶은 코드는 뭐예요? 이거죠, 이거. 이렇게 저장하고 싶은 거죠. 자, 됐죠? 자, 근데 여기 새로 영역이 생성되다 보니까 이 타이틀스랑 넘버스 이런 걸 모르네요. 그죠? 이 구역 안에는 없죠. 타이틀스랑 넘버스 어디 있습니까? 메인 안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메서드가 다르면 서로 영역이 달라서 사용 못한다 그랬잖아요, 제가.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얘가 이 내용을 여기 주어야겠죠, 그죠? 자, 그럼 줄게요. 어떻게 할 거냐면, 자, 보세요. 이제 리스트하는 부분, 이 부분이 정확히 이 메서드로 대체될 수 있단 말이에요. 얘를 호출을 하면 되죠. 이 부분을 이제 이렇게
이 이름으로 이렇게 하면 끝이란 말이에요. 대신 이 프린트 아티클스라는 이 메서드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선 타이틀스라는 배열과 그러니까 리스트와 넘버스라는 리스트가 필요하죠. 그걸 누가 가지고 있다? 메인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메인이 부를 때 넘겨주는 거예요. 프린트 아티클스를 호출할 때 뭘 넘겨준다? 타이틀스랑 넘버스 이렇게 넘겨주면 되죠. 자, 그럼 넘겨줄 때 이게 이제 매개 변수로 받아줄 수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여기 매개 변수가 없죠. 자, 그러면 매개 변수 두 개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하나는 타이틀스라고 하고 하나는 넘버스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변수니까, 매개 변수니까 앞에 타입이 붙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타입을 뭘로 하냐? 타입이 뭐냐? 이것만 알면 되잖아요. 그럼 여기 저장되는 값을 보시면 돼요. 이 넘버스에 저장되는 값이 뭐다? 자, 볼게요. 요거거든요, 요거. 요 넘버스, 요 타이틀스. 그럼 얘네들은 뭐다? 요거잖아요, 요거. 요거랑 요거잖아요. 얘네들의 타입이 이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타입을 정해주시면 됩니다. 이 넘버스가 넘어가고 있는데 이걸 받아주는 변수를 만들려면 당연히 타입도 동일해야 되죠. 이렇게. 타이틀스 마찬가지예요. 이 타이틀스가 지금 이런 타입이거든요. 어레이 리스트 타입이에요. 그러면서 여기 타이틀스를 넘기죠. 얘 타입이 뭐라고요? 어레이 리스트. 그럼 얘를 받아주려면 얘 역시 타입이 뭐여야 된다? 이렇게 맞춰줘야 돼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매개 변수라고 그랬죠? 이 프린트 아티클스라는 메서드를 사용하는 쪽에서 값을 넘겨줄 때 받아줄 수 있는 변수입니다. 그러면 이제 딱 느낌 오시죠? 여기서 저장할 때, 메인이 저장할 때 쓰던 이 내용들을 프린트 아티클스라는 메서드에 내려주는 거예요. 얘가 그 내용을 그대로 받아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가 사용하는 넘버스랑 타이틀스는 요거라고 보시면 돼요. 메인에서 사용하고 있는 요 넘버스 타이틀스 리스트랑 동일한 겁니다. 자, 그래서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리스트 이렇게 한 줄로 바꿨는데 잘 되는지. 두 개 정도 추가를 하고 리스트 하면 잘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쓰면은 리스트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았잖아요. 그죠? 이제 이 부분도 바꿀 수가 있죠. 이렇게. 이 부분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죠. 자, 그리고 테스트를 해보면 두 개 추가했을 때 이제 업데이트 해볼게요. 이번 게시물을 CC로 업데이트 했을 때 일단 잘 나오죠. 수정 완료되면서 리스트가 잘 나옵니다. 자, 그래서 메서드를 이용해서 똑같은 코드를 없애고 여러 번 반복돼서 쓰이는 걸 없애고 하나로 딱 저장해 놓고 재사용할 수 있겠구나, 재사용할 수 있구나. 자, 요것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수정 삭제 그리고 메서드로 만들어서 코드 중복 제거한 것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까지 내용